어떤 의미로 생각해 보면 그는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국가가,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를 살해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훈TV의 양훈입니다. 여러분, 환향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럼 환향년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조선 병정을 때 우리 조선의 많은 아녀자들이 청나라로 강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나라에서 우리의 어머니요, 누이요, 딸 같은 그런 조선의 아녀자들이 가진 고초를 당하고 어찌어찌 해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청나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우리의 어머니요, 누이요, 딸 같은 그러한 여자들이 환향녀라고 불려졌어요. 그게 뭐냐면 환은 돌아올 환자예요. 그리고 향은 고향 향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갔다가 타지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환향이라는 것은. 근데 그 환향이라는 말에다가 년 이렇게 붙여서 정말 이 나라가 못나서 이 나라가 너무나도 정말 지지리도 못나서 청나라의 침입을 받았고 또 조선의 백성들도 지지리도 못나서 그 자신들의 어머니나 누이나 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청나라로 끌려가게 했는데 그렇게 갖은 고통을 당하고 온 그 우리의 여인들을 조선 백성들이 천대하고 차별했던 그런 정말 마음 아픈 단어가 환향년입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조선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문화 가족도 많이 생겼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하는 조선족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한말,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망하기 바로 직전과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우리 조국을 떠나서 간도 지방이나 중국 각지로 나가서 살던 조상들의 후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못나서 나라를 빼앗기고 그랬을 때 간도 지방이나 중국 각지로 나가서 이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중에 상당수는 우리나라를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거나 또는 독립운동을 후원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한국의 뉴스를 보고 있거나 인터넷 기사들을 보고 있다 보면은 조선족들에 대한 비하, 조선족들에 대한 폄훼가 대단히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언론 매체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당시에 우리나라를 빼앗은 일본에 동조하거나 일본에 부역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세요? 20%에서 30% 정도의 그런 부역자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어디선가 읽었어요.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 돌아가는 걸 잘 보십시오.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올렸던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로 친일을 청산하자라는 영상에서도 올렸듯이 램지어라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우리의 위안부를 갖다가 매춘부라고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전 미국에 있는 아주 그야말로 명망 있는 교수들과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죠. 정말 터무니없는 말 하지 말아라고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떤 거예요? 한국에 있는 일부 학자들, 일부가 아니에요. 대단히 많은 학자들이 램지어 교수를 옹호하고 나섰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일제강점기에 20% 내지 30%에 달하는 일본에 부역하는 그러한 친일파들이 그러한 비율이 여전히 한국에 20%부터 30% 정도의 비율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주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면서 친일파 자손들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계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회 문학에
각계각층에 아주 곳곳에 다 있습니다. 법조계.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족들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여론화시키는 것, 차별하도록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실 어떤 집단이든 일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일탈한 거예요. 그 사람이 속한 어떤 집단이 일탈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몇몇 사람들이 일탈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일탈 행위를 그 사람이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다라고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그 프레임을 딱 씌워버립니다. 그게 우리 조선족들에 대한 프레임이에요. 물론 아주 그분들한테 뭔가 못된 일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당한 겁니다. 전체 조선족한테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른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당한 사람들은 모든 대한민국이 나쁜 놈들입니까? 이게 인종차별하고 똑같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말이죠. 인종차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민자가 누군가를 살인을 하죠. 그럼 이민자가 살인을 했다. 이민자는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살인한 그 사람이 살인자지. 이민자 전체가 살인자가 아니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수개월에 걸쳐서 저희 교회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느낀 점이 있어요. 인종차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차별들이 결국은 그 근원이 다 똑같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뿌리가 다 똑같아요. 제가 세상과 공감하라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거기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홀리 시스템, 그렇죠? 성결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be holy as God is holy. 성결해라. 하나님이 성결하신 것처럼 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해서 나는 성결한 존재고 나는 구별된 존재고 나와 다른 존재들은 성결하지 못한 존재고 불결한 존재들이야 라고 차별하는 것이 생겨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것의 대안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Be holy as God is holy가 아니라 Be compassionate as God is compassionate이라고 하자 그랬었습니다. 적용하자라고 그랬었어요. 공감해라 하나님이 공감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 compassion이라는 낱말은 말이죠. 원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W-O-M-B 우리말로 여자의 자궁을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션이라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feel의 의미입니다. feel 느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come은 함께 with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말하면 compassion은 어떤 의미냐면 feel with 함께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자궁과 연결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아기가 느끼는 것 또는 어머니가 느끼는 것을 아기가 느끼고 아기가 느끼는 것을 어머니가 느끼는 것 그런 관계예요. 이 공감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공감이 안 가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원래 의미가 그런 의미의 공감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뱃속에 들은 아기를 함께 느끼는 것처럼 느끼는 것 이것이 공감이에요. 예수님이 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 30년을 보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하층 계급으로 오셔서 그랬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상에서 한번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요. 아무튼 이 성결 시스템을 잘못 이해를 해서 나와 다른 존재는 다 불결한 존재고 차별받을 존재가 돼버린 이런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재산이 적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또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오히려 차별적으로 존경하고 나보다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멸시하고 차별하고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심지어는 나이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또는 성적인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신체적인 능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말 이유를 댈 수 있는 모든 이유들로 우리는 차별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분리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공고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자, 보세요. 레이시즘 얘기를 하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즉 흑인들이 백인들한테 차별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또 책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흑인들조차도 흑인 안에서 또 다른 자기보다 못한 흑인들을 차별합니다. 또 흑인들이 에이시언들을 차별해요. 또 에이시언도 흑인 차별해요. 또 에이시언이 또 다른 에이시언들을 또 차별하고. 차별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돕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코비드 19이 막 발생했을 때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공격하는 건지 아니면 백인 우월주의 입장에서 인종주의적인 입장에서 말한 건지 모르지만 아시아인들을 굉장히 비하시키는 것으로서 활용한 것이 코비드 19이에요. 우한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 우한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자들이 코비드 19이라고 말해도 듣지 않아요. 꼭 차별적인 의도로다가 우한 코로나라고 말을 해요. 우한 코로나. 그리고 일부 우리 한국에서도 보니까는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인지 그때 새누리당인지 한나라당인지 모르겠는데 당이 자꾸 바뀌어갖고 그때 황교안이라고 있었어요. 그 양반이 끝까지 우한 코로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에 속한 사람들이 다 우한 코로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중국과 적대감을 가지고 또는 중국과 같은 외교적으로 우리가 우위에서 있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민족이 중국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어,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한 인종주의에 동조하면서 우리도 우한 코로나 이렇게 했던 결과가 어떻게 지금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아시아인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미국, 유럽,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 프레임에 갇혀버린 겁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 아시아인들 구별 못해요.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별 못합니다. 저도 외국인들한테 저는 한국인이라고 먼저 이렇게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먼저 물어보는 게 중국인이냐? 아니다. 일본인이냐? 아니다. 그러면 베트남인이냐? 아니다. 그럼 멕시칸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나 한국인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외모로 못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냥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다 그냥 중국인인 거예요. 인종차별자들의 눈에. 그래서 무차별 공격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쏘아 올린 공에 우리 스스로가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결국은 본인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